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772님이 와이프가 제이비 목소리 듣더니 제임스 본드의 제이비냐고 목소리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미지 검색하더니 점점점점점점점 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굳이 그걸 고른 이유는 뭡니까? 어머, 눈에 확 띄었네. 수많은 문자 중에. 그래요? 네. 네.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는 얘기 알죠? 아, 그럼요. 제 눈이니까요. 네. 넘어가. 네. 뭐가 어때서 제가 뭐가 어때서? 아니 뭐 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냥 점점점점점점 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너무 네. 인상이 깊으면 원래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법이긴 해요. 7772님 다시 한글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비님 오랜만에 유튜브 들어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인데요. 안전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갑자기 사용 중이던 세탁기와 김치냉장고가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저희 집 세탁기도 지금 덜덜덜덜거리고 있는데 언제 멈출까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이상하다. 세탁기 얘기 저희가 하지 않았었나요? 언제요? 세탁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안 바꾸신 거예요?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기억이 없는데 아니요, 했어요. 했나요? 네. 한 10몇 년째 쓰고 있는데 뭐 덜덜거리는 소리가 그 아랫집에서 쫓아올랄까 봐 겁날 정도로. 아, 이제 어떻게요? 층간소음 때문에 걸리십니다. 돈도 많으신 분이 바꾸세요. 겨울도 오는데 그렇네. 이거 넘어가고요. 네. 풀뚱님이 아이비님 어쩐데요? 저는 어제 10년 쓰던 청소기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쓰면 오래 쓰셨네. 뭐 제 거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지. 아, 그러니까 토토로님이 우리 집 세탁기도 기흑 시은님은 보일러도 덜덜덜합니다. 아, 다들 왜 이러십니까? 그건 안 되죠. 겨울 오는데 보일러는 빨리 손보셔야죠. 그러니까요. 빨리 손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유명수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인데요. 부안에서 아침 7시 10분에 전주로 운행 갑니다. 오늘도 김종배의 시선집중 편안하게 라디오로 들으면서 안전운전할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부안이시구나. 변산 번다고 생각이 나네요. 왜 오늘은 먹는 걸로 안 가시고? 제가 꼭 변산 번데 노을이 또 끝내주거든요. 그 노을 보신 적 없죠? 우와, 저 변산반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약간 제이비한테서 듣기 힘든 품평인데 맨날 먹는 거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노을 풍경 평이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노을을 보면서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를 밟는 기분. 가을 탓이나 왜 이러십니까? 저 추남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추남, 잘 어울려요. 추남 제이비. 넘어갑시다. 완타지님이 오늘 이강인 선수가 골 넣어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래도 기분 좋은 뉴스 하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유령님이 예전에 톰과 제리 만화 아시죠? 제이비와 더마카 사이 대화를 들으면 그 톰과 제리 만화가 생각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많이 듣던 평입니다. 그렇죠. 누가 제일인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톰과 제리 옛날 만화라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톰을 더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남 제이비.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 타임즈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준비해온 뉴스 전에 간밤에 이제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다액종 제거 설비. 네. 이거 배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오염수가 분출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전력 협력체 직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다. 피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피폭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그 후속 기사가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거를 잠깐 언급드리는 이유가 오염수 방류 전에 논란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알프스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찰단에 가서 뭐 봤다 뭐 이런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시에 어느 순간 무슨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것까지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는 애당초 제기됐던 문제.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고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지금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그 안전성에 대해서 뭐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런 사고가 터졌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상세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본 정부도 그렇고 도쿄전력도 그렇고 소상히 밝힐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준비된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른바 한동훈 출마설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분이 당에 참여해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출마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럼 당에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전국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느 한 지역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뭐 선대위원장 정도의 직책을 맡아서 전국을 돌고 본인은 뭐 비례대표 뭐 한 10번 정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지 않을까? 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꼽은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당 안팎의 인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지금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이게 궁금해서 네. 지금 이 뉴스를 꼽아 왔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좀 진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가요? 뭐 가능성에 뭐 항상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총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천권자가 오케이 한다면 뭐 언제든지 이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짚을 점은 만약에 이 가능성이 현실화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이고 타당한 방법이냐 이걸 따져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겠죠. 효율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양극의 결론이 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양극의 결론이요?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말대로 한동훈 장관이 한 지역구의 매익인 아까운 인물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인물이라면 굳이 등판 시점을 늦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당이 위기에 봉착했고 탈당마저 개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한동훈 카드가 절실한 거 아닌가요? 보자면. 근데 왜 김기현 대표는 유임이고 혁신위원장은 이뉴한 교수일까? 뭐 대표는 뭐하면 혁신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혹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떼어서 개별적인 인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 책임론,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판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한 거라면 그러면 두 달 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게 아마 1월 10일인가 이쯤이 될 텐데 뭐 네. 그냥 퉁쳐서 두 달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 달 더 흘려보낸다고 이런 사정이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땐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응?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양극의 결론의 하나. 이게 과연 전국적으로 이른바 한동훈 카드하고 먹힐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된다라는 거고요. 정반대. 그러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리스크라고 판단을 한 거라면 다시 말해 당선 보장이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비례대표 얘기를 꺼낸 거라면 지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 세트로 간주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 보장이 100%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례 10번 받고 전국적으로 뛰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 이건 모순에 빠지는 거죠. 왜 모순에 빠지냐면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파워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비례를 받는 순간에 윤석열 사단의 낙하산 강화 이미지 이것만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이것은 효율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종희 님이 비례로 나온다면 소 잡는 칼이라 추켜 세우면서 닭 잡는 데 쓰는 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토토로 님이 비례는 안 되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왠지 꼼수처럼 보여요. 라고 해주셨고 빈센트 님은 종로는요? 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엔 또 종로설도 있었죠. 차라리 그러니까 종로 출마설은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로 출마한다도 강남권에서 출마하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비강남권의 출마에 그것이 이제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차라리 종로 출마설은 이른바 정면 돌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비례를 받은 다음에 선대위원장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나 역학관계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별로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비가 앞에서 윤석열 사단의 낙하산 강화 이미지만 강화하는 역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비례를 받으면. 네. 진선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와 비례 제가 예상했던 건데 제 예상이 적중하나요?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TK와 부울경 출마선 도는 용산과 검찰 출신 후보들 일부도 비례대표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공천혁신했다.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용산 출신과 검찰 출신들 일부를 한동훈 장관 포함 일부를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면서 이게 공천혁신이다.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제는 낡은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천혁신하면 정치권에서는 거의 등식처럼 이야기했던 게 상향식 공천을 얘기를 했었어요. 상향식 공천이 무슨 어떤 공천혁신의 어떤 바로미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향식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공천혁신이 되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지역구가 아닌 비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시네요. 예. 아무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윤희석 대변인이 근데 저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윤희석 선임 대변인 혼자 뭔가 독창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러려냐고 넘기겠는데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뭐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독창이 아니라서 크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선 또 어떻게 볼지 잠시 후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연합 속보가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펜싱 선수 남현희 씨 스토킹 혐의로 그 예비 남편이라고 알려졌던 전 청조 씨가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스토킹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추모사를 낭독했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의 승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빛나는 승전으로 진작된 사기를 바탕삼아 청살리의 전장에서 다시 한번 일제에 맞서 싸워 크게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독립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독립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님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실까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 홍범도 장군 국민추모 부스를 설치하려고 서대문구청에 장소 사용 신청을 냈는데 구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는 공문을 통해서 밝히기를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원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행사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대문구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입 아플 것 같고요. 그거는.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극구 강조를 해왔습니다. 헌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상징적 사례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서대문구청의 불허 결정이다. 다시 말해서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분리 논리, 홍범도 장군의 공적은 공적이고 건군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분리 논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단추를 잘못 깼고요. 그 여파가 정치적 측면에까지 미쳐서 서대문구청에 저런 말도 되지 않는 불허 결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순정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겠는데 존경하지만 안 볼란다라고 하는 그 스탠스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다를 바가 없다. 존경하지만 안 보겠다는 얘기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도 박민식 장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육사 흉상 이전 계획을 철폐할 생각이 있느냐 다시 물었거든요. 여기서 좀 명확한 답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답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장에서 박민식 장관이 했던 얘기까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독립유공자를 끝까지 최고로 예우하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아주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고 독립유공자이면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최고로 예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독립기념관으로 만약에 옮겨지면 누가 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쫓겨난 흉상으로 딱지가 붙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또 설치를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대치한다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또 많은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예우해 준다면서 그러니까 비켜주세요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울트라 왕 당근님이 그러니까요. 최고 예우하니까 그냥 건드리지 마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심플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검찰은 지난해 2월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지만 1년 뒤인 지난 2월에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를 했고 아들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을 했고 또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보강 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두 마디 말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좀 음미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검찰이 아들 병채 씨와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라는 반문으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곽상도 전 의원은 혐의 추가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말도 함께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2년째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2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한 게 1심 무죄 판결이 나고 8달 만입니다. 그럼 8달 동안 뭐를 했느냐? 거기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두 가지 지적이 성립이 됩니다. 첫째, 왜 굳이 지금 부를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12월 처리를 앞두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법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특검의 필요성만 더 강화해 줄 수도 있다. 왜? 수사에서 별로 나오는 게 없다면. 역시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8달 동안이나 부르지 않고 그냥 묵혀뒀었구나. 결국 이런 인식만 심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이 5천만 원을 더 받았다. 이런 진술이 좀 확보가 됐다라는 검찰발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50억과 5천만 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